하게 돼요. 그러면서 흑인 인권 운동이 시작된 거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도 여기 참여를 하고 그래가지고 I have a dream speech라고 해요.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차별받지 않는 사회 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연설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흑인 인권 운동이 이제 시작된 거죠. 여기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당연하다가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물음표. 공식적인 상황 규정을 무조건 원래 규칙이 그래. 규칙이 여기는 세그리게이션이잖아요. 나눠서 그렇게 의문시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군부 독재 때 불온서적 이런 거 있었지만 이건 뭐였는데 보면 나중에 우리가 배우는 막스 베버라는 학자가 있어요. 사회주의하고는 무관한 학자예요. 근데 이 막스가 마르크스라고 하는 R자가 들어간 막스 이게 이제 공산주의 사상을 체계화시킨 그런 학자로 이제 평가가 되죠.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인 줄 알고 경찰이 막스 베버라고 하는 저서가 있는 걸 보고 막스네. 우리가 이제 한글로 쓸 때는 막스 이렇게 하면 이제 마르크스고 막스 하면 이제 막스 베버를 얘기하는데 이걸 보고 무식했던 거죠 경찰이. 바로 잡아가지고 구속되고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희극적인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것도 과연 이래야 되는가? 여러분 그 변호인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E.H. 카라고 하는 역사란 무엇인가를 쓴 그 사람이 무슨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냐? 영국의 외교관이다. 거기에 이제 송강호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아마 형상화했겠죠. 거기서 막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죠. 그것도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불온서적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상황 조건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걸 거부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사회학의 문제 의식으로서의 사회학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태도다 이겁니다. 이런 일들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데 주저하는 거죠. 자, 또 하나는 뭐냐면 불신의 기회랑 같은 얘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이건 뭐냐면 주어진 무언가를 뒤집어보고 한번 믿지 않아 보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적 노동이죠. 있는 그대로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건 편해요. 쉽고. 지적 노동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비트로 보고 달리 생각해보고 이게 정말인가? 이렇게 물음표를 가져보는 것. 이런 정신적 태도. 이것을 사회학이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외피적 기능과 이면적 기능. 이거는 이제 이게 뭐냐면 어떤 사회적 제도나 어떤 이념이나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매니페스트는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선언 이런 뜻이에요. 선언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기능과 이면적 레이텐트라고 하는 건 잠재적이고 안에 배태되어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이런 것들을 나눠보고 이거보다는 달리 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본 자세. 이것이 바로 문제의식으로 사회학의 자세예요. 자, 이걸 두 가지 봅시다. 교육제도는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부분. 표면적 기능, 겉으로 드러나는 건 뭡니까? 우리들이 후손들에게 우리가 배웠던 알고 있는 지식을 전수하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요즘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국에서 가장 알아주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주로 45% 정도가 강남 학생들이 모두 입학을 하고 그래서 이 교육 체계에서의 대물림. 그러니까 부자이고 부모님이 부자이고 사회적 위신이 높고 그런 사람일수록